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행간을 읽어준 남자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주 덥습니다. 네. 더워서 자켓 벗었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와 정말 야외 활동하는 것 자체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이 폭염에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요. 네. 우리 향토은행 광주은행에서 은행에 무더위 쉼터로 제공을 한답니다. 네. 어르신들 더울 때는 은행에 가서 좀 쉬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더운데 잼버리에 가 있는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거기는 새만금 간척지니까 네. 아무 그늘 하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바닥은 지금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물도 웅덩이 묻어 있고 또 그런 상황이니까 해충이 많이 있나 봐요. 모기를 네. 비롯해 가지고 물 해충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 잼버리 참여한 학생들이 온몸에 해충 피해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께서도 스카우트 하셨다면서요? 저 보이스카우트 출신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 준비. 보이스카우트의 모토가 준비입니다. 그 인사가 준비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일한 준비하고 부실 운영으로 이 준비 부족으로 네. 스카우트 슬로건이 이제 퇴색하고 잼버리 정신도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잼버리라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자. 이게 이제 보이스카우트의 정신인데 네. 물론 뭐 잼버리에 참석하면서 다른 호텔 수준의 안락한 여건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폭염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샤워는 할 수 있고 더더구나 이제 충분한 냉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초기에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네. 지금 벌써 영국 4,000명 퇴소했죠. 또 미국도 퇴소하고 싱가포르도 퇴소하고 어제는 이제 총리가 조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학부모 한 명이 나와가지고 디테일한 걸 설명을 하고 또 어디 언론에서 잠입 취재를 했더라고요. 네. 가서 구체적으로 그 잼버리 대원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취재한 게 보도가 됐는데 네. 텐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잼버리 대원들이 들어가시면 죽을걸요 그랬는데 딱 가서 선풍기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 1분을 못 있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디테일한 게 또 발표 딴 거하고 실제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광주 전남에서도 참여를 한 300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더위를 너무 더워서 못 참는 대원들이 이제 각자 퇴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거기 이제 가 있는 지인을 통해서 저도 통화를 해봤는데. K-팝 공연이 지금 그 대원들이 역시 국제 외국에서 온 대원들이 제일 관심이 K-팝 공연이래요. 그렇죠. 그거 보려고 온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퇴영식으로 11일로 늦췄습니다. 전주 네. 운동장으로. 네. 그런데 그 새만금에서 전주하고 거리도 있고 한 2만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수속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퇴영식으로 공연을 미루는 게 퇴소를 막기 위해서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대원들의 얘기도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폭염, 침수, 병충해, 방역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해 부족했고 준비 미흡으로 이미 국제적 망신과 불신을 자초한 잼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을 했어요. 호언을 했어요. 현 정부에서. 네. 그리고 두 장관, 행안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이죠. 김현수 환경부 장관이 잼버리 조직위원장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탄핵 상태에 있었으니까 네. 일을 못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을 이거 맡고 나서 이 업무가 가장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환경부. 네.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상임위하고 네. 작년에 작년이죠. 국정감사 예. 할 때 그 군산 국회의원이 누구
의원이라고 하셨죠. 군산 국회의원이 이원택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이걸 똑같은 걸 질문을 했어요. 네. 그 양반 이제 사만금의 지역구니까 네. 군산 지역구니까 실상을 좀 잘 알았나 봐요. 1년 전에 그 질문이 정확하게 지금을 예측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런데 했습니까? 네. 네.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하니까 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인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이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저도 이게 개혁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김현숙 환경부 장관이 어디 방송 인터뷰에 나왔는데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네. 모든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무릉동이도 준비하고 뭐 병원 시설도 늘리고 거기에 또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도 확보하고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라고 아주 호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인터뷰만 보고 준비 잘 되고 문제 없게 되겠다라고 좀 안심을 했었습니다. 네, 작년 10월 25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국정질의에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뭐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정부 행사가 국제 행사로 이제 되다 보니까 정부 행사로 갔고 거기에 이제 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공무원들이 스카우트 출신이 아닌 예를 들어서 스카우트의 그런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포진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졌다는 것이 운영 미숙의 한 아쉬움이었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또 하나는 프레잼버리를 먼저 좀 해보고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게 있는데 1, 2년 전에 네. 근데 작년에 해보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답니다. 그것을 만약에 했었으면 물론 코로나로 확산이 되면 또 걱정이기 때문에 안 한 건 인정이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어떻게든 했었으면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보완할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보이스카우트 조직위원회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 행사, 국제 행사가 되다 보니까 장관 3명이 공동위원장이고 네. 거기에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환경부 공무원 출신, 환경부 국장 출신이 총괄 사무총장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카우트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제때 반영이 되지 않고 정부 공직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적시에 필요한 이제 예산이나 지원 시설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좀 손발이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두 장관이 이게 수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리니까 네. 이제 와서 대용산 비서실도 그렇고 이 준비가 5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다라고 또 전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통령직 인수위라는 것은 네. 정권 초기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한 2, 3개월 전에 파악이 됐다가 이런 문제점들이 준비가 안 돼서 이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뒤로 우리들이 밀리든가. 책임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인수위의 업무예요. 네. 그리고 지금 취임한 지 1년 이제 3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네. 15개월이 됐는데 15개월이 됐는데도 전 정권 탓을 한다. 이건 코미디죠. 그리고 그 전에 그 장관들도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대입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국회에서도 가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것들 다 준비가 됐으니까 따로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정권 탓을 한다. 이건 정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일단 잼버리는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에도 3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또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야 쟁정, 여야 탓할 게 아니고 전 정권 탓할 게 아니라 네. 모두 힘을 모아서 사고 없이 네. 마무리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겁니다. 맞아, 이게 성공이 되어야 또 부산 엑스포에도 국제적인 그 신뢰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잘못되면은 나중에 부산 국제 엑스포 유치에도 악영향이 있게 되는 사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자, 다음은 무소속의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발. 예. 그러니까 4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네. 어제가 6일 일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구속 이틀 만에 검찰에서 윤관석 의원을 불러가지고 네.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일요일 날은 잘 부르지 않는데 일요일 날 불러가지고 조사했다는 것은 이걸 속도 스피디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됐지만은 같이 영장실질심사 받던 이성만 의원은 구속은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여 경위나 관여 정도로 봐서 구속할 필요성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공여자, 이 두 사람은 공여자인데 돈을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영수 보좌관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300만 원씩 2022년 전당대회 때 4월 28일 날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300만 원씩 10명에게 배포를 했고 그 다음날 29일 날 의원회관에 300만 원씩 배포를 했다라는 게 검찰이 보는 혐의점입니다. 물론 윤관석 의원과 또 그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언론에서 그 수수자로 지명된 의원들 9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발칵 뒤집혔는데 그 해당 의원들은 법적 대응하겠다 전면 부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윤관석 의원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윤관석 의원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난 준 적이 없는데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 앞에서 검찰이 9명을 특정을 했어요. 검찰이. 네. 물론 그 특정한 게 또 검찰발로 흘러나와 가지고 네. 한 언론에만 조선일보에만 보도가 돼 가지고 네. 사안이 지금 커지고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네. 똑같은 패턴으로 가네요. 네. 네. 그 9명 말고 이제 다른 그 다음날 의원회관에서 배포했다라는 10명. 그 10명들도 그전에는 찌라시로 도르기는 했었지만은 그 찌라시로 해당되는 분들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검찰은 너무나 이제 이름을 공개할 정도로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의원들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도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다음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입니다. 말을 했는데 노인 폄하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위원장이 네.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자기 아들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그랬대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소개를 하면서 여명 남아있는 어떤 삶의 기한에 비례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시를 해가지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당신들의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그런 예시를 드는 것이 머릿속에 노인 폄하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시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회에서도 발칵 뒤집히고 해가지고 또 4일 만에 노인회에 찾아가 가지고 네.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안이 본인은 철없는 교수여서 정치적인 문법, 정치적인 발언, 효과, 영향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이 사안의 파장을 생각해 가지고 즉시 사과할 것을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여러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한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처음 반응은 이게 무슨 대수냐. 오히려 그걸 보도한 언론에 세대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 더 커진 겁니다. 확대된 네. 겁니다. 네. 그 당시에만 바로 사과를 했어도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진 않을 건데 그런데 이제 혁신위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활동 시한을 줄이고 이번 주부터 활동 시한을 하나씩 혁신안을 하나씩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사과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갔어야 되는데 4일 만에 가서 사과를 했고요. 어찌됐든 뭐 수습은 돼야 될 텐데 당내에서도 이제 혁신위에 대해서 이제 동력이 이제 끊어져 버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위를 뭐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제 그제 또 김 위원장 개인 리스크 관련된 또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남편을 사별하고 나서 시부모를 본인이 18년간 모셨다고 발언을 했는데 네. 미국에 사는 시누이가 SNS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남편이 사별하고 나서 시가에는 거의 시부모들은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에 그 조의금 받으려고 와서 조의금을 모두 가져가더라. 이런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개인 리스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 동력에 악영향이 있을 거고 당내에서도 혁신위원장 사퇴해야 된다.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네. 민주당은 지금 첩첩 그 난제가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 장악 문건을 작성된 거를 박지원 전 비서실장, 김동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동관 지명자는 그런 거 없다 했고. 그러니까 언론의 홍보 수석 시절에 국정원을 활용하고 지시를 해가지고 블랙리스트 언론 비판적인 언론인 리스트라든지 또 방송사 내부의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서 보고했다라는 국정원의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 문건에 대해서 이동관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홍보 수석실에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표시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본인은 홍보 수석인데 홍보 수석실은 나하고 잘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실소를 아주 불러일으켰는데요. 국정원에서 작성된 그런 문건이니까 아마 박지원 전 원장이니까 국정원 문건은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네. 특정 문건을 뭐 봤다 안 봤다 이건 국정원법 위반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직접 박지원 전 김동연 대통령 비서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방통위원은 그런데 지금 이제 KBS 이사회에 네. 관여를 시작해서 이사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사 교체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점점 여권 성향의 이사진들을 과반을 만들어서 경영진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니까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눈을 치던데 네. 일본은 방송 장악의 기술자 전문가라고 MB 정부 때부터 평가를 되어가지고 지금 언론계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임명 반대에 대해서 전부 나서고 있고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청문회를 통해서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논점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오십시오. 취재 리포트인데 지금 폭염 경보가 계속해서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망과 또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신혜빈 리포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 지금까지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